이때 그 GM이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결함을 10년 전에 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일부 엔지니어가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동 꺼지는 게 생기는데 도대체 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좀 꽉 안 껴지네 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년 동안 무시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면은 사람이 칠 수도 있잖아요, 열쇠를. 네네. 그러면 이게 열쇠를 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야 이건 결함이 아니고 사용 중에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그냥 묵인했던 거네요. 그냥 모른 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헐거운 거니까. 헐거운 거는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10년 동안 뭐 10명 죽었으면은 뭐 1년에 1명 죽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그것 때문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부품이 지금 뭐 한 57센트? 한 600원? 600원. 예. 그러니까 고치는데 한 30분? 가서 이거 갖고 스프링 좀 껴주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600원이면 된대요. 근데 이 결함을 리콜을 안 해서 수조 원대의 보상금과 벌금을 냈어요. 네. 10년 동안 숨겼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 회사로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메리바라가 거기에 이후에 뭐 에어백 결함이라든지 전조등 결함, 기어 변속기 문제 이런 것들이 줄줄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 이게 진짜 그때 발견된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데 그때 발견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예. 그 문제를 진짜 GM에서 와 이거 안 된다. 야 그동안 있었던 건 다 갖고 와봐. 했는지 이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48차례의 리콜을 했어. 그리고서 2천만 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2천만 대를 리콜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죠. 이게 거의 GM이 망할 뻔한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1위 하다가 그 사건 때문에 3위로 내려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위로 내려갔을 때 방어를 한 거지 냅뒀으면은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사건이었고 메리바라는 취임하자마자 잘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메리바라 회장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취업을 해서 승진해가지고 회장이 된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청문회 때도 너 뭐 하고 네가 몰랐다고? 야, 네가 지금 임원을 몇 개를 했는데 몰랐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메리바라 회장에게조차도 책임이 물어졌던 사건이고 이게 메리바라 회장을 굉장히 좀 그 지금의 입지를 굳혀줬던 되게 대대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야 다 갖고 와. 다 고쳐. 이거 1도 빼주는 거 없어. 다 공개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부 조사를 시켰는데 또 숨길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걸 조사했던 변호사가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 났을 때 그때도 그 진짜 그 복잡한 금융 사건을 조사했던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다 뒤져라. 제3자의 눈으로 우리 회사를 다 뒤져라.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거의 한 200여 명의 임직원을 다 불러다 취조를 하고 거기에 막 진짜 몇만 페이지 되는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이걸 토대로 뭐 15명을 자르고 수만 명을 보상을 해주면서 이 사건을 돌파를 했어요. 메리바라 회장이 보여줬던 정신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숨기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그 전에 GM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때 청문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전 제일 재밌었던 표현이 GM 노드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노드가 그냥 고개 끄덕끄덕. 아, 끄덕끄덕.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GM 회의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와 이번에 뭐 이런 문제가 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뭐 이 문제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해결 안 합니까?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예, 아니면은 거기서 이거요. 하고 내 거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그냥 굉장히 공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GM이 가지고 있던 그때 뭐 파산도 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누적돼 왔던 GM은 제네럴 모터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차예요. 그러니까 상징과도 같은 차였고 워낙 슈퍼갑이었고 그냥 뭐 만들면 팔리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되고 관료화되고 특별히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혁신을 하지 않고 뭐 그러다 결국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런 결함을 1도 인정하지 않겠다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기업 문화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이 GM의 리콜이란 말이에요. 리콜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메리바라 회장이 했던 거 기억해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한 거. 네네. 이게 진짜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의 일부인데 네. 야 이게 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이쪽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돌려야 돼라고 해서 그 당시에 러시아 공장 폐쇄하고 유럽 법인 없애고 네. 한국GM 군산공장 없애고 호주 공장 없애고 태국 공장 없애고 남미 공장 개선하고 미국에 있는 공장 한 5개 없애고 이런 결단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자동차 회사로서의 존립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LG라는 정말 최적의 파트너,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그 파트너하고 했다가 이 사건이 처음 난 것도 아니고 이미 현대에서 한번 겪어봤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오창 공장이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공장은 괜찮아요라고 분명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걔네가 돌아가고 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공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돼요라고 했다가 이걸 해보니까 모듈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 탓할라 그러는 거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으니까 좀 다 얘기를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그걸 계속적으로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고서 결국은 다 리콜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모듈하고 그 탭 망가진 부분을 검진을 해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네. 지금 그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하고 GM하고 같이 만들고 있다고 네. 해요. 진짜 저는 코나 EV 때는 과연 그 결함을 확인했을까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전량 리콜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진짜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을 한 건지 우리가 결함이 있다라는 걸 아예 그러니까 끝끝내 공개하지 않고 알았어 리콜 이렇게 한 건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ESS 때도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2차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ESS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서 결국 그냥 또 네. 리콜을 했죠. 이라는 형식으로 바꿔주긴 네. 했는데 결함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ESS 바꿔줄 때는 2017년부터 18년에 중국에서 생산한 초도 물량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긴 했는데 사건이 막 진행될 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항상. 근데 그쵸. 이제 더 문제는 과연 LG가 그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있을까?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질문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취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파악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 GM 발견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LG는 그거보다 더 빨리 그거를 진단을 하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리콜을 합시다라고 먼저 얘기를 여기까지 리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라서 이걸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누가 발견하고 나면 맞네요. 그게 문제네요. 리콜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신뢰를 잃고 그 제품으로도 신뢰를 잃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GM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그 LG 배터리가 뭐 세계에서 CATL하고 더불어 1, 2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GM 같이 글로벌 레벨의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대줄 수 있을 배터리사가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LG랑은 이미 그 얼티엄으로 합작 회사까지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LG하고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게 외신에서도 그러면 좀 GM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왜냐면 GM이 지금 손잡을 데가 당장 없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엔소리 배터리가 장착된 차가 100만 대래요. 지금 100만 대를 돌파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한 300만 대 전기차가 팔렸는데 그중에 뭐 세대 중에 한 대는 LG 엔솔 거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규모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LG 엔솔하고 손을 안 잡으면 GM이 지금 뭐 다른 데는 또 다 잡았잖아요. SK가 또 가져왔고. SK에 주문을 넣는다고 SK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딱똑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그때 아이오닉 그 물량 받을 때 1차 물량, 2차 물량 나왔을 때 그 LG랑 사고 난 이후에 SK 이노베이션 물량하고 CATL 물량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조금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 LG하고 LG를 좀 못 믿으니까 SK랑 CATL로 간 거 아니냐. 물론 가격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공장 만드는 거는 또 LG하고 손잡는 걸로 봐서 이게 완전히 틀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박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진짜 LG가 이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고 전문가들도 알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을이잖아요. 어쨌든 배터리사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갑이 이거 노고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게 진실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LG 예전에 삼성노트 사건 때 그 화재 규명하는데 한 1년 걸렸죠? 그쵸. 예. 뭐 그렇게 걸린 것처럼 이게 규명이 참 힘들 텐데 이런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LG 차원에서 좀 내부적으로 세심한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G가 그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콜을 하긴 하는데 뭐가 문제고 언제가 문제고 이런 얘기가 LG가 했던 얘기가 잘 안 맞았단 말이에요. 중국 공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창 공장에서도 그러고 오창 공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미국 공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7월에는 저희 문제가 아니라 LG 전자의 문제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듈 제작 과정의 문제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의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2020년 10월부터 그 사업을 들고 왔고 그러니까 GM에서도 원래 이렇게 리콜이 발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원래 차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사고가 났든 일단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 책임으로 이걸 다 고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협력업체들의 이름을 공개를 안 해요 원래. 이게 뭐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건 LG 거다. 그리고 7월달 문제에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확률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번 아예 대놓고 그 셀의 분리막과 그 접합부의 문제. 분리막과 양극 그 접힘 현상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명시를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 얘기도 원래 잘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양자 간에 해결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LG를 또 명시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GM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취재 또 다른 밖에서 들린 얘기는 이번 그 GM의 리콜 결정도 리콜을 하기 전에 원래는 그 당사와 좀 협의를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협의가 충분하지 않고 GM이 그냥 먼저 발표를 좀 해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GM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들이 이런 제조 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왔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계속된 이 리콜에 좀 화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저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그냥 내피셜인데 그 이전에 그 현대차 사례하고 좀 약간 오버랩이 돼서 드는 건데 LG에다 얘기하면 또 핑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 14만 대 다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LG에서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건 여기까지고요. 이건 여기까지고 이래버리면 즉각적으로 리콜 조치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원인 규명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리콜 던져놓고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생명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LG한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좀 LG 쪽에서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리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한 달 만에 리콜을 2배로 늘려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굉장히 좀 LG에너지솔루션에 좀 실망이에요. 글로벌 탑 레벨의 우리나라 1위 회사인데 그동안의 조치가 벌써 3번째잖아. ESS, 현대 코나 EV, 볼트 EV까지. 그러니까 블랑코 자체도 문제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의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요. 명확한 뭐 그게 없고 그냥 리콜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의 그냥 알았어. 뭐 리콜. 뭐 그러니까 네가 밝혀봐 같은 느낌들을 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10월에 상장이 되고 나면 좀 더 명확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은 상장 때문에라도 더 보수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니까 이게 걔네가 상장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볼트 EV 차주가 보기에 이거 왜 자꾸 그러지? 걔네 상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GM이 보기에도 쟤네 왜 저래? 그 혹시 상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상장했을 때 그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아가지고 투자금 받아야 되니까 뭔가 악재를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몇 달만 버티면 되잖아요. 몇 달까지 뭐 10월 말이니까 IPO가 2달, 3달. 그럼 이것도 사실 GM 입장에서 봤을 때 7월 달에 하고서 8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을 때 LG가 뭉개고 한 10월까지 끌어버렸으면 그러면 이것도 GM 쪽에서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쟤네 저런 사건이 있을 때 절대 악재 먼저 발표 못한다. 그럼 빨리 그냥 우리가 해버리자.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주가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GM 입장에서는 사실 손잡을 파트너가 없어서 같이 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포트들 보니까
뭐 과도한 하락이라고 하는 사이에서도 좀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향 조정하고 이런 리포트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골치 아파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분할 문제 때문에 네. 그 뭔가 선뜻 손이 네. 좀 안 나가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주들이 좀 다 지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파트너에 대한 가이드가 좀 약한 가시적인 게 아직 안 측면이 좀 나와가지고 차라리 저 소재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차라리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결합 문제에서 소재가 책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좀 되게 아쉬워요. 네,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 참 성장통이라는 뭐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성장통이었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또 그게 빨리 좀 규명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리바라 회장이 했던 것처럼 메리바라 회장의 조치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위기 대응 능력 관련해서 나오는데 진짜 이 정도 문제라면은 구강모 회장 쪽에서도 조금 뭐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뭔가 특유의 우리가 좀 찝찝해하고 있는 뭔가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외부에서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짜 그 최고 지도층,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지금 1등과 10년 후 1등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져 있을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1등 자리를 유지하려면 지금 이런 문제에 발목 잡혀서 신뢰를 잃게 되면 정말 경쟁사들의 추격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운 내용이네요. 항상 배터리 얘기하면 제가 좀 신이 나서 방송에 임했는데 참 계속되는 이 리콜 좀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 예, 뭔가 좀 원인 규명을 해서 확실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